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좀 다른 어떤 구도로 여러분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저의 책장과 찻장을 좀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시작할까 합니다. 여기에만 책이 있고 그런 것은 아닌데요. 집이 좁아요. 집이 좁고, 그래서 뭐 책과 차가 뭐 여기저기, 차는 그래도 한 군데 제법 모였는데 책은 한 군데 모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밑에는 만화책도 있고요. 네, 저 틈새에 책 보이시죠? 책이 있고, 여기도 조금 이따 영상을 같이 찍으려고 거치대를 뒀어요. 그리고 제가 요즘 소개해드리고 있는 클래식 클라우드 시리즈입니다. 모차르트는 제가 요즘에 읽고 있어서 따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에리 프롬? 맞는 것 같은데, 에리 프롬의 새 책이 나왔더라고요. 클래식 클라우드 시리즈 15번째 책으로 나왔는데, 그것도 좀 구입을 얼른 해야지 싶습니다. 여기 클래식 클라우드 시리즈 중에서 안 읽은 게 생각보다 많아요. 지금 요 아리스토텔레스와 피츠제럴드, 레이먼드 카버, 모네를 못 읽었어요, 아직. 그래서 얼른 읽어야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1월 달에 바쁜 일정이 생겼어요. 계획하에 생긴 일정이지만요. 그래서 그 시기에 바쁘지만 사실은 남들에게 바쁘다고 말하기 미안한 일정인데요. 이 세 권도 따로 빼놓겠습니다. 이렇게 쌓여있는 책 뭘까요? 궁금하신가요? 잠시만 기다리시면 또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장소의 정령이라는 말은 프랑스의 누보 로망 작가 미셸 비톨가 출간한 기행문의 제목이다. 그는 이 책에서 세계의 여러 도시를 방문하며 그곳에 깃들어 있는 삶의 흔적, 자연과 문화와 역사를 일종의 캘리그램 방식으로 독특하게 그려나갔다. 그럼으로써 자신만이 감지할 수 있는 그 도시의 내밀한 정수를 포착하고자 노력했다. 내가 까뮈에 대한 책을 구상하면서 가장 먼저 장소의 정령이라는 말을 떠올린 까닭은 까뮈의 삶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지상의 장소들을 차례로 방문하는 동안 그곳에 각인되어 있는 그의 실존과 문학의 흔적을 가능한 한 생생하게 경험해보겠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런 마음으로 나는 몇 해 전 6월의 어느 날 파리 샤를드골 공항에서 자동차로 출발하여 프랑스 북부의 생브리에와 생말로, 서부의 앙제, 동부의 브리앙송과 앙브렌, 중부의 파늘리에, 생테티엔, 리옹, 뿌테빌부르벤, 그리고 남부의 그라스, 카브리, 릴시르라소르그, 아비뇽, 아를, 리베롱 산악지대의 도시 등을 돌아보았고 40여일 후에 마지막으로 프랑스 남부의 르르마랭에 도착했다. 그곳에 있는 까뮈의 무덤 앞에 섰을 때 나는 문득 그가 작가 수첩에 죽음에 대해 쓴 구절들을 떠올렸다. 나는 때때로 돌연사를 바라곤 했다. 영혼이 뽑혀나가는 것에 한거해서 절규하는 것을 용서받는 죽음으로서의 돌연사. 또 때로는 길고 줄곧 의식이 또렷한 최후를 꿈꾸기도 했다. 적어도 내가 부지불식간에 갑자기 당했다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작가수첩 425쪽. 영혼이 뽑혀나가는 것을 의식할 겨를도 없는 급작스러운 죽음과 길고 줄곧 의식이 또렷한 최후.
까미는 그중 어느 쪽을 더 원했을까? 하지만 나는 곧 고개를 저었다. 부질없는 질문이었다. 까미의 표현대로 늘 깨어있고자 노력했고 또 늘 깨어있던 자에게 죽음은 무력한 것이었다. 어차피 죽을 운명을 타고났음을 알면서 자신에게 부여된 삶을 최대한으로 살고 난 후에 맞이하는 모든 죽음은 행복한 죽음이다. 비극적인 죽음은 있을지언정 불행한 죽음은 없는 것이다. 장폴 사르트르는 일찍이 까뮈에 대해 인간과 행동과 작품이 한데 결합한 탁월한 사례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한 탁월한 삶이 도련한 죽음을 맞은 끝에 이제 까뮈는 지중해의 태양을 품었다라거나 아프리카의 기지를 타고났다라거나 신중한 용기와 긍지가 결합된 투사의 영혼을 지녔다는 수식어를 단 신화적 아이콘으로 우리 곁에 남았다. 하지만 또한 우리는 한순간도 방심하지 않고 늘 일상의 나태와 마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끈기 있게 노력한 한 인간으로서의 까뮈를 떠올린다. 나는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만 겨우 창조할 수 있다. 나의 타고난 천성은 부동으로 쏠리는 쪽이다. 일상적인 행동과 기계적인 것의 매혹에서 벗어나기 위해 내게는 여러 해 동안에 걸친 고집이 필요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바로 그 노력에 의해 쓰러지지 않고 버틴다는 것을, 그래서 만약 단 한순간이라도 그 사실을 굳게 믿지 않게 되면 벼랑으로 굴러떨어지고 만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해서 나는 병으로부터, 포기로부터 벗어나 전력을 다해 머리를 쳐들고 숨을 쉬며 극복한다. 그것이 내 나름대로 절망하는 방식이며 내 나름대로 그 절망을 치유하는 방식이다. 자신이 큰 고통과 절망을 겪었기에 그는 고통과 절망과 더불어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양심의 가책 때문에 글을 쓸 수밖에 없었다. 그에게 문학은 우리 모두의 절망과 희망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자신의 절망과 희망을 고백하는 행위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마치 따뜻한 빵을 꼭꼭 눌러 단단하게 뭉치듯이 오직 자신의 생을 두 손에 쥐고 꼭꼭 뭉치는 행위이기도 했다. 그리하여 오랜 시간과 경험이 응축되어 마침내 작품들이 창조된다. 그러나 그는 늘 실제의 나와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나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하지만 그는 언젠가 그 균형을 이루어 사랑을 주제로 글을 쓸 수 있으리라 믿으며 계속 앞으로 나아간다. 그럼으로써 그는 불안이나 공포, 섣부른 희망과 위안도 모두 떨쳐버리고서 있는 그대로의 우리 삶의 부조리한 조건들의 명징한 정신으로 대면한다. 그 명징한 정신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고통과 절망과 전쟁과 신과 죽음에 대항하여 승리를 거두게 하고 우리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다. 까뮈는 작품과 삶을 통해 우리에게 그 명징한 정신을 실천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우리 각자도 반항과 저항을 통해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야 하는 최초의 인간임을 상기시킨다. 그러나 최초의 인간이 된 자는 또한 마지막 인간이 됨으로써 자신의 삶을 완성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태어남으로써 누구나 최초의 인간이 되며
죽음으로써 삶을 마감하면서 누구나 마지막 인간이 된다. 그 사실을 명징하게 인식한다면 마지막 인간이 된다는 것은 최초의 인간이 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고 위대한 일이다. 네, 잠깐 먼저 차를 좀 우려놓고 얘기를 해보죠. 아침에 식구들과 식사를 하면서 보이차를 좀 우려서 조금씩 한 잔씩 마셨어요. 아침에 마셔도 괜찮은 차는? 빈속에 마셔도 괜찮은 차는? 이라고 물어보시면 보이 숙차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왜 전에 이효리가 효리네 민박에서 이렇게 이름을 언급해도 되는지 아마 싫어하시지 않을 것으로 제멋대로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효리네 민박에서 아침에 차 한 잔씩 하면 좋아, 아침에 일어났을 때 빈속에 마셔도 괜찮아 라고 말했던 차는 바로 이 보이 숙차예요. 이 차는 좀 뭐 위장이나 이런 것들을 자극하지 않기 때문에 많이들 아침에 빈속에 마실 수 있습니다. 카페인이 없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밤중에 뭐 카페인에 취약하신 분들은 조금 힘드시겠지만 여하간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차를 좀 마시면서 이야기를 이어가 볼까요? 네, 저는 1월 달에 계획이 있어요. 1월 달에 계획은 무엇인고 하니 방학이 주어졌습니다. 저희 집은 학교 다니는 사람이 많아서 네, 가족 구성원이 셋밖에 안 되는데 셋 중에 둘이 학교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방학은 모두 집에 있는 시간인데요. 그렇다 보면 아무래도 단연 제 시간은 줄어들곤 합니다. 그래서 늘 조금 힘겹게 방학을 보내요. 아마 학부모들의 경우라면 방학이 그렇게 반갑지는 않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기 시간을 갖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저는 십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제 방학이 생겼습니다. 10일 조금 넘게 10여일 정도 혼자 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제 여행은 무엇을 보고 듣고 뭐 느끼는 여행이라기보다는 혼자 처박히러 처박혀 있으려고 가는 여행인데요. 집안일과 가족들과 떨어져서 그냥 혼자 온전히 개인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고, 그래서 아까 책 쌓아둔 거 보셨죠? 그 책들을 가져갈 생각이에요. 하루에 아마 한 권 이상씩은 읽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면서 책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제가 전에 보여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요건 지저분해졌다. 요렇게 저는 책 뒤에 요렇게 옛날에 서점이 아니고 도서관에 가면 이렇게 독서 카드가 있었죠. 저는 이렇게 독서 카드를 제 책에 붙이고 있어요. 한 2, 3년 되었고요. 독서 카드를 붙여서 읽은 날짜를 기록하고 책에도 뭐 밑줄을 그어가며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책은 되팔 수 없어요. 되팔 생각이 전혀 없고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져갈 책들을 좀 독서 카드에 기록을 해볼까 해요. 그럼 기록을 하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미리 붙여둔 것들도 있는데 붙여두지 않은 것들이 훨씬 많아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붙였네? 얘는 붙였고 나머지는 안 붙였으니까 기입을 해야겠어요. 이렇게 써서 포켓을 뒤에
맨 뒤에 붙여서 여기에 끼워 넣는 거죠. 자, 제가 가져갈 책의 목록. 아까 클래식 클라우드 시리즈 안 읽은 것이 몇 권 제법 된다고 했죠. 뭐 다른 책을 읽다가 어쩐지 늦어졌어요. 그래서 피츠제럴드 클래식 클라우드 시리즈 피츠제럴드를 가져가고 고용범 작가가 쓴 레이먼드 카버 또 가져갈 생각이에요. 피츠제럴드와 레이먼드 카버는 제가 책도 읽어봤고 둘 다 제법 어떤 매력을 느끼고 호감을 가지고 있는 작가들인데 요즘에 또 생각이 많아지고 있는 작가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구입한 것은 아니고 사실은 크리스마스 선물로 아이에게 이렇게 말하면 되게 좀 그렇네요. 갈취한 책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 한 명인 도리스 레싱의 황금 노트북이란 제목이었는데 금색 공책으로 요번에 다시 나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황금 노트북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읽은 책을 있는 책을 또 구입하는 일은 잘 없어요. 다른 편본으로 구입하거나 또 번역가별로 소장을 하거나 이러기에는 제가 가질 수 있는 책에 한계가 있고 소장할 수 있는 뭐 공간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리스 레싱의 금색 공책은 제법 두툼하게 2권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 2권도 있고 그리고 패티 스미스 아시나요? 싱어송라이터이고 다른 다양한 활동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저자의 책을 M-트레인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에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책도 정말 좋았거든요. 근데 이 패티 스미스의 저스트 키즈 또 골라두었습니다. 그리고 조이스 캐럴 오츠, 저는 사실은 조이스 캐럴 오츠의 작가의 신념이라는 산문만 읽었어요. 에세이집만 읽었는데 읽으면서 꽤 호감이 갔거든요. 근데 작년에 문학동네에서 카시지라는 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구입만 해두고 아직 읽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도 참 이 김연경 작가의 사람, 장소, 환대 제목에서 뭔가 느껴지시는 바가 있으실까요? 이 책도 구입을 해놓고 못 읽었어요. 세상에 구입한 책은 사실은 그냥 쉽게 결정하지 않거든요. 오래 망설이고 오래 갈등한 후에 구입을 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는 속도가 구입하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심지어 막 2, 3년씩 망설여서 구입하는 책들도 많아요. 그런데도 못 따라가는 것이, 저는 이제 핑계를 대자면 온전히 책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
핑계이고 아마 그 핑계가 사실로 확인되려면 이번에 온전히 혼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니 그동안 충분히 책을 읽어야만 그 핑계가 사실로 증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책을 열심히 골랐어요. 아, 그리고 이 평균의 종말이라는 책이 궁금했어요. 토드 로즈의 책을 정말 뭐 올해의 책, 뭐 이런 인생 책으로 추천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고, 저도 이 관련 내용 팟캐스트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아주 애정하는 책 이게 뭐라고 라는 팟캐스트인데요. 거기서 이제 요조 씨와 장강명 작가가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면서 평균의 정말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 새로운 깨달음을 발견했다고 정말 적극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나랑 좀 생각이 맞는 부분이 많은데? 뭐 이렇게 그런 거 발견하면 즐겁지 않으세요? 되게 대단한 작가가 모두에게 어떤 새로운 메시지와 에너지를 주는 작가가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약간 내 자신이 왠지 인정받은 것 같은 어떤 그런 인상까지 받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권의 책을 가져갈 거고요. 사실은 여기에 없는 책 중에 또 가져갈 책들이 있거든요. 프리모 레비의 고통에 반대하며 또 갖고 가고 싶고, 피터 비에리의 삶의 격도 가져가고 싶어요. 그리고 사실은 상황이 된다면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콜레라 시대의 사랑도 2권 챙겨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네, 이렇게 계속 목록이 늘어가는데요. 하루에 한 권 그리고 조금 더 라고 생각하면 뭐 15권 정도 챙겨가도 읽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 책이 제법 다 두툼하네? 괜찮을까? 이런 생각들 하면서 책을 고르는 중입니다. 이렇게 가져갈 책들을 정리하면서 제 1월 일정에 대해서 괜히 자랑을 해보았습니다. 약간 들뜨기도 합니다. 작년에 40 넘도록 한 번도 못 가본 해외여행을 친구들과 갔었고요. 올해는 40 넘도록 한 번도 못 가본 장기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주 오래 갈등하고 머뭇거리던 강연이 있어요. 그 강연도 슬쩍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앞선 낭독한 부분은 이제 곧 발간될 클래식 클라우드 시리즈 중에 일부인데요. 클래식 클라우드 시리즈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를 뭐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작년, 재작년 정도, 한 3년 정도 전부터 고전을 다시 조금씩 읽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고전, 클래식이라고 부르는 책들에 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가? 우리에게 어떤 공감과 메시지를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뭐 납득하시기 힘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요즘 쏟아져 나온 책도 너무 많잖아요. 너무 훌륭한 책들도 많고, 또 시대의 가치는 뭐 때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과거의 것들이 지금 무슨 의미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점은 사람이 나이를 먹는다고 다 어른이 아닌 것처럼 그 시대의 가치가 그 시대에만 통했던 건 역시 아닙니다. 그 시대에 완전히 몰입해 있었던 어떤 인물들도 많고 그들의 기록도 많지만 그 시대에는 아주 튀고 도드라지고 혹은
인정을 받았지만 확실히 내면까지는 몰랐던 부분들이 아주 많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고 깨닫고 있어요. 클래식 클라우드 시리즈도 그러한 발견, 과거를 새롭게 만나는 일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 이제 재작년이죠. 재작년부터 클래식 클라우드 시리즈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읽으면서 셰익스피어라든지 니체, 클림트, 페소아, 푸치니, 헤밍웨이, 뭉크, 가하바타, 야스나리 다 읽으면서 그들의 삶이 완전히 나와 멀고 현재 아주 평범한 저와 100만 년쯤 떨어지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몇백 년 전 사람, 100년 전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같이 생각, 상황, 사고들이 2020년을 살고 있는 현재의 우리와 전혀 관계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 흔히 그런 말이 있죠. 알고 보면 좋은 사람이야 라는 말. 그 말에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자면, 우리가 깊이 모르고 있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비난하고 쉽게 판단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좀 더 깊이 알면 또 다른 어떤 면들을 발견하고 그 사이에 공통점과 또 혹은 본받을 점까지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혼자 할 수 있나요? 물론 아주 똑똑하고 좀 지혜로우신 분들은 혼자 충분히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은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혼자 아무리 생각해도 결론이 같은 쪽으로만 갑니다. 그러면 시야를 넓히기 위해서, 세계를 넓히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직접 경험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만, 직접 경험이 한계가 많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새로운 것들을 또 혹은 과거의 것들을 통해서 간접 경험하고 또 깨닫고 좀 더 영역이 확장되고 다른 시야를 갖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중에 책은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됩니다. 서두가 길었는데요. 여행이 원래는 16일까지였어요. 16일까지였는데 하루를 당겼습니다. 이유는 강연을 듣기 위해서예요. 15일날 강연이 있는데 15일부터 시작하는 클래식 클라우드 시리즈 책보다 여행, 김태훈 칼럼니스트가 팟캐스트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5회차로 알고 있어요. 4회차까지도 이제까지 출간된 클래식 클라우드 시리즈들의 저자 혹은 아직 출간되지 않았지만 그 저자들과 어떤 강연, 대화의 시간이 있었거든요, 쭉. 근데 한 번도 참여를 못했어요. 마음은 있었는데 거기까지 가서 내가 제 시간에 집에 올 수 있을까? 그렇게 정해진 일정이 있으면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도 컸고 걱정도 많아서 이제까지 계속 미루고 있었는데요. 요번에 큰맘 먹고 이제는 직접 들을 때가 되었어 라는 마음으로 신청을 했고요. 15일부터 시작됩니다. 15일부터 4명의 거장을 만날 거고요. 4명의 작가를 통해서 4명의 거장을 만날 거고, 그리고 한 작가당, 한 거장당 2회씩으로 나눠서 진행이 돼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까미, 카프카, 헤세, 그리고 아서 커난 도일, 이렇게 4거장을 만납니다. 생각해보니까 저는 어쩌다 보니 작년에 까미의 책을 좀 읽었어요. 그 이유가 제가 듣고 있는 여러 독서 팟캐스트들에서 까미를 새롭게 언급을 하더라고요.
왜 갑자기 까미가 튀어나왔지? 어떤 이유로 까미가 지금 나에게 들려왔지? 에 대해서 새로운 생각이 생겨서 책들을 좀 읽었고, 또 옛날에 읽었던 것과 전혀 다른 어떤 마음이 생겼거든요. 뭐 아서 코난 도일이라고 하면 저희 집에 셜록 홈즈 전집 있고 당연히 있고요. 영화 드라마 다 봤고요. 좋아합니다. 재밌죠. 매력적인 캐릭터들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재밌는 건 코난 도일에 대해서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 한 명인 줄리언 반스가 용감한 형제들, 용감한 친구들, 용감한 형제는 작곡가인가요? 네. 용감한 친구들이란 제목으로 책을 냈었어요. 그것도 아주 흥미롭게 읽었는데, 또 팟캐스트를 통해서 아서 코난 도일의 삶에 대해서 듣다 보니 용감한 친구들의 저 책과 이어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렇게 책은 다른 책을 만나고 또 새로운 책으로 과거의 책들이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헬세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아주 사랑했던 작가입니다. 특히 헬세 말년에 산문과 그림들을 제가 아주 사랑했거든요. 정말 편안한 어떤 그림들, 그리고 이제 뭐 어느 정도 많은 것들, 우여곡절 애삼들이 어느 정도 지나가고 말년에 이르러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고 친구들을 만나고, 이런 햇새의 말년이 저에게 너무 어떤 이상적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아주 편안함을 주었죠. 그리고 햇새의 다른 소설들은 생각보다 훨씬 진취적이기도 하고 뭔가 깨뜨리는 무엇이 있습니다. 햇새 역시 좋아하는 작가였어요. 그런데 사실 카프카는 제가 한 번도 읽은 적이 없더라고요. 그 점도 사실은 저에게 약간 충격적이었거든요. 나 카프카 얼굴 알고 있는데 왜 카프카 한 번도 읽은 적이 없지? 왜 나는 읽었다고 착각했지? 카프카 얼굴 기억나시나요? 카프카 얼굴은 제가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카프카 어떻게 생겼지? 아, 이렇게요. 아, 물론 그림을 그릴 순 없지만 약간 눈이 크고 뭐라 그러지? 순수한 것도 아니고 말갛게 생겼는데 약해 보여요, 얼굴에서도. 그리고 카프카의 책을 몇 개 주워 섬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왜 한 번도 안 읽었을까요? 이렇게 고전은 읽었다고 착각하는 책들이, 글들이, 작가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게 만날 생각이에요. 그렇게 강연이 이어지고 그것을 위해서 여행 일정을 하루를 뺐습니다. 몹시 귀한 여행이라서 아쉽긴 하지만 그만큼 또 어떤 강연을 들을 생각을 하니까 설레는 것도 사실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1월 15일에 첫 강연이 있어요. 카프카가 아니고 까미로 시작하는 걸로 기억합니다. 네, 까미로 시작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그 강연부터 들을 생각입니다. 전날까지, 직전까지 뭐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요. 광화문 어디던데? 어디에서 하고요. 그 강연이 저에게 어떻게 다가올지 저는 사실 약간 기대돼요. 저는 연예인을 쫓아다녀 본 적도 없고 어디 팬미팅이라든지 사인회라든지 한 번도 뭐 정말 가고 싶어를 생각해 본 적이 잘 없어요. 외출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고요. 뭘 하더라도 혼자 하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라서 누군가에게 무엇을 듣고 배우는 것보다 나는 혼자 찾아보고 이게 맞다고 생각해 왔거든요. 그런데 클래식 클라우드 시리즈 책보다 여행이라는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그들이 직접 들려주는 이야기가 얼마나 놀라운가, 그것은 또 얼마나 다른 세계인가를 경험하고 있어서 강연이 정말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올해는 좀 강연도 좀 듣고 할 생각입니다. 제 일정을
어쩌다 보니 브리핑을 했습니다.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계시겠죠. 물론 그럴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그런 거 좋을 것 같아요. 새롭게 무엇을 그냥 기술적인 것들을 손으로 익히는 것들을 배우는 것도 좋고 또 어떤 것들을 나 스스로 습득하는 것도 좋지만 그 분야의 전문가에게 좀 더 사실에 근접한 좀 더 정확한 이야기를 들음으로 인해서 내가 그냥 앞뒤가 없이 이 부분만 알고 있었던 것을 앞뒤가 생김으로 인해서 전체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새해의 시작을 좋은 강연과 함께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네. 간단하게 제 일정 브리핑과 함께 여러분들께 크래시 클라우드 시리즈의 강연도 좀 소개해드려 봅니다. 여행을 가서도 유튜브를 할 것 같아요. 좀 번거롭지만 무겁지만 거치대를 챙겨갈 생각입니다. 저는 쭉 어차피 핸드폰으로 찍어왔으니 전혀 무리는 없어요. 네, 이제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도 좋은 경험들, 좋은 만남들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아마 여러분을 더 풍요롭게 또 성장시켜줄 어떤 것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또 뵙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